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세기의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그 최태원 회장, 노소윤 관장 사건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다. 그러면서 언론에 발표하기로는 엄청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전제가 된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 이렇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판결 경정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경정을 했더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경정만으로 그칠 게 아니다. 이러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 뭐 이의를 제기할 거다. 이렇게 했고 그랬더니 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또 내놨어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례적인 그런 이제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오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 SK 그 성경의 회장이 있었잖아요. 최태원 회장 친인데 그때까지의 그 주식의 가치를 산정을 해봤을 때 어쨌든 지금 SK 재산이 SK 주식의 분할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전신이 대한텔레콤 주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종현 회장이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에 주식의 가치를 항소심에서는 100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100원으로 갔고 그 이후에 최태원 회장이 상장을 시킬 때 가치를 보니까 한 35,000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전까지 사망할 때 시점까지를 어떻게 보면은 부친이 기여한 걸로 보는 거고 이 뒤에 이 기여는 최태원 회장이 기여를 한 걸로 보게 되는데 100원으로 가치를 상장해서 딱 보게 되면 8원에서 100원까지 뛴 걸 보면 12배 정도가 뛴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 회사를 일군 데 있어서 기여는 뭐 12배 정도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상장됐을 때의 가치를 보게 되면 100원에서 35,000원까지 뛴 거니까 355배. 이 정도면 거의 엔비디아도 씹어먹는 느낌. 그렇죠.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를 보니까 결국은 최태원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아니다. 그 선대 회장이 사망할 당시에 그 주식의 가치는 어쨌든 두 번의 액면 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1,0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8원에서 1,000원으로 뛸 때는 어떻게 보면 125배 어쨌든 기여를 한 거고 최태원 회장이 1,000원에 35,000원까지 만든 거는 35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거의 일궈놓은 기업이었고 나는 그냥 승계 상속형 사업가일 뿐이다. 그냥 받아서 이걸 더 일군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을 하지 못했으니 이 항소심 판결은 오류가 있고 그래서 SK 주식 자체를 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지와 그 다음에 재산분할 대상을 본다 하더라도 기여도로 따졌을 때 비율도 달리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뭐 그 부분은 인정. 자기들이 오기로 쓴 게 맞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게 된 건 지금 주식 가치의 산정만 지금 문제가 된 건 아니고 노 전 대통령의 어쨌든 유무형적인 기여가 있었고 이게 어쨌든 이제 보호막으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SK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런 부분도 판결 이후에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때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오는 게 맞고 항소심 판결 주문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항소심에서는 이제 어쨌든 결론이 나온 상황이고 최태원 회장은 상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상고 실의했어요. 그러면은 상고를 했는데 상고심에서는 이 1, 2심하고는 달리 사실관계를 다투질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관계는 딱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법리적으로 이제 뭔가 이 판결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유가 되게 이제 바늘구멍처럼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그러면 두 분 변호사님은 혹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이게 당연히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혹시 이게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은 뭐 결과가 어떻게 조금 될 것 같은지 저는 상고 기각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그냥 이제 사실관계도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법리적으로 오류가 없다. 네. 변호사님은 저도 보통 이제 상고는 잘 안 받아주니까 그쵸. 그렇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세기 판결인 거고 좀 금액도 엄청 크고 또 막 판결 경정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쵸. 이게 단순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지만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때는 대법원이 또 개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대법원이 한 2, 3년 끌다가 파기할 수도 파기하셔서 근데 이게 참 말장난 같기도 한 게 사실관계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체증법칙 위반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증거를 체증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 박 변호사님 쪽에 가깝긴 해요.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도 했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지금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이제 바로 잡는 것 같이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고심에서 그 부분을 빌미로 삼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의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대법원에서도 결국은 이제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잘못은 없다 이렇게 좀 봐가지고 결국 파기환송보다는 그냥 기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 그 심리를 하는 기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장 측에서는 트집을 이제 잡은 거예요. 이걸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물고 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거는 항소심이 판결문 한번 다 쓰고 그렇죠. 왜 한번 검토를 좀 맞아, 더 맞아. 상세히 하고 왜 안 맞아, 내보냈냐. 흠집을 줘버렸잖아요. 빌미를 줬어요. 빌미를 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걸 빌미로 해서 뭐 잡고 크게 이제 뭐 침소봉대 이런 말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조금 주장을 할 여지는 있는데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할 거니까 그거 따라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이제 뭐 파기환송이 되거나 아니면 상고 기각이 되면 그때 또 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